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날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요. 저에게는 오늘이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미주은 방송을 준비하는 아주 평화로운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만 실수로 외장 하드디스크를 마룻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3, 4년 전에도 외장 하드를 사무실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에 그 안에 있던 파일을 모두 날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안타깝게도 똑같은 일이 제게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외장 하드 안에는요, 미주은 방송을 진행하면서 제가 그동안 리서치로 모아놓은 모든 자료와 파일이 들어 있었고요. 게다가 지금 집필하고 있는 미주은 책 2탄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사고 일어난 다음에 바로 호텔의 IT 매니저를 연락을 해서요, 복구를 부탁한 상황인데 이미 한 6, 7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2, 3시간 정도를 멍 때리고 있다가 이제서야 마음을 다시 잡아먹고 방송 녹화하러 지금 호텔에 나와 있습니다. 호텔 사무실에 앉아서 다시 좀 진정하면서 오늘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주은 방송을 진행하면서 오늘 위험 수위까지 올라갔었던 저의 스트레스 레벨이 조금은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5월의 첫 번째 날이죠. 그래서 미주은 포트폴리오 업데이트가 있는 날입니다. 최근 들어서 미주은 패밀리가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저는 매달 초 한 1일이나 2일 정도에 그 전달에 제가 새롭게 매수한 종목들,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보유 비중은 어떠한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어떠한 섹터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미주은 패밀리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주은 포트폴리오를 패밀리 분들과 함께 공개하는 의도와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책임 있는 미주은 콘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저의 의지입니다. 방송 따로, 투자 따로 이렇게 좀 상반되는 투자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미주은 투자 전략을 유지, 점검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에 투자한다는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만큼 이러한 투자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의 투자를 진행하는지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 투자, 분산 투자, 분할 매수, 현금 보유, 이렇게 4가지 원칙이 성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4가지 규칙을 제 스스로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또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고자 하는 의도도 숨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한 달에 한 번씩 포트폴리오 리뷰를 통해서 전략을 수정하고자 하는 저의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화하고 있고 그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는 기업들도 매일매일 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진행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도 어떠한 기업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는지, 이 세상은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우리의 투자 전략을 수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조금 공식적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리뷰해보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종목 선택은 투자자 본인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진행하다 보면요, 어려운 시기를 참 자주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어마켓이 와서 한 1, 2년 정도 주가가 횡보하거나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1년에 3, 4번씩 찾아오는 폭락장 아니면 조정장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게 될 때는요, 사실 남의 말만 믿고 일개 유튜버의 말만 믿고 여러분들이 투자 종목을 선택하거나 하셨다면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볼 때 굉장히 괴롭고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추천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송에서 보신 종목들이 있을 때 이 종목들이 정말 좋은지 여러분들 스스로 좀 공부하고 리서치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투자 논리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투자의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근거와 논리가 있을 때 나중에 좀 어려운 시기가 오고 주가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좀 여유롭게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생긴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2021년 5월의 첫 번째 방송이죠. 토요일 방송 미준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2021년 4월 결산입니다. 오늘의 미준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미준의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전반적인 사항을 먼저 체크해 보고요. 두 번째로 지난달 정리한 종목들, 새로 매수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순서에서는요. 미준의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과 함께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럼 아름다운 계절 5월의 첫 번째 날에 보내드리는 미준의 포트폴리오 분석 바로 시작합니다. 5월 초에는 한국의 날씨가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 5월의 주말에 변함없이 미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첫 번째 순서는요, 미준 포트폴리오 업데이트입니다. 자, 그럼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공유하는 모든 자료는요, 2021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4월 30일 미국 시장이 마감됐을 때 그 시점의 수치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4월 한 달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그림은요, 제가 한 달 전에 여러분들과 공유해드린 수치인데요. 그때 3월 말을 정리하면서 제가 만들고 있었던 평가 손익이 24,943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수익률이 15.25%였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난 4월 말을 보시면요, 평가 손익이 조금 좋아졌네요. 33,918달러로 올라갔고요. 수익률 역시 19.16%로 향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20%를 넘어갔었는데요. 지난 이틀 동안 시장의 모습이 좀 성장주에 부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지금 20% 이하로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3월 말과 4월 말 두 수치를 비교해 보면요, 4월 한 달 동안 제가 평가 손익을 좀 올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8,974달러 정도가 올라갔고요. 하나로 하면 1,000만 원 정도가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률만 보면요, 사실 별다른 차이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이나 되는 평가 손익의 향상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4월 초에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급락했을 때 저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다행히 4월 한 달 동안 평가 손익을 많이 올릴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021년 YTD, 즉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2020년 12월 말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4개월 전에 저의 평가 손익은 34,740달러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4월 말 보시면 33,918로 떨어졌죠. 따라서 4개월 동안 제 주식 구자는요, 평가 손익이 약 821달러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로 따지면 한 92만 원 정도가 감소한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 보시는 그림은요, 제가 삼성증권 앱에 들어가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의 수치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수치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보시는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 두 번째 순서는요, 지난달에 정리한 종목들 그리고 새로 매수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자, 일단 제가 두 종목을 포트에서 배제시켰거든요. 가장 먼저 에피안이라는 기업을 정리를 했습니다. 클라우드 관련 기업인데요, 에피안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겼거나 이런 일은 아니었고요. 제가 클라우드 사스 기업에 조금 너무 많은 기업들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중에서 가장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좀 적고 확신이 떨어지는 그런 주식을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바라는 기업인데요. 세바는 그 반도체 관련 기업인데 사실 정확하게 어떠한 일을 하는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도 사실 많이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린 적이 없는 그런 주식이었죠. 이렇게 관심이 가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이번에 새롭게 5개 종목을 추가했습니다. 일단 CLII라는 스펙 주식을 매수했는데요.
두 번째로 TPGY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역시 스펙인데요. 이 스펙 기업 역시 EVbox라는 충전 기업, 두 기업이 모두 충전 기업이죠. 여기서 이브고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충전기가 레벨 2 그리고 레벨 3가 있잖아요. 그 급속 충전이 가능한 거를 레벨 3라고 그러죠. 레벨 3에서 마켓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기업이 바로 이브고입니다. 레벨 2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는 차지 포인트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보셨던 EVbox 같은 경우는요, 역시 그 충전 기업인데 유럽 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1위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을 추가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를 추가한 이유는요, 저 역시도 좀 경기 민감주를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혁신과 거리가 멀지 않은 그런 기업이 에어비앤비라고 생각이 되고요. 호텔보다는 오히려 에어비앤비가 경기가 회복하면서 많은 수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요, AGC가 있는데요. 역시 스펙입니다. AGC가 나중에 합병하게 될 기업의 이름은 그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미주 방송을 통해서 한번 소개해드릴 적이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그랩은 동남아에 진출해 있는 우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여러분들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코인베이스, 저 역시도 매수를 했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요, 제가 매수한 그 논리를 나중에 하나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챕터에서는요, 미준 포트폴리오를 상세하게 분석해보는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추가 매수한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요. 추가 매수라는 것은 제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종목인데 이번 한 달 동안 조금 더 그 보유의 개수를 늘린 것들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것이 제가 추가 매수한 종목인데요. 차지 포인트 추가 매수했고요. 핀터레스트, 로블록스, 스킬즈, 애플, 그 다음에 프로페타랑 합병 예정인 스펙 주식 ACTC를 약간 더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알파벳, 테슬라 이렇게 9개 종목을 추가로 매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중을 줄인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레모네이드입니다. 레모네이드의 전망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은 기업의 내재 가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비중을 줄인 것은 아니고요. 제가 사고 싶은 종목이 있었는데 때마침 현금이 구자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일단은 레모네이드가 조금 비중이 높았었거든요. 비중이 높은 레모네이드를 약간 매도하면서 필요한 종목을 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현금 비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결산 때 제가 보여드렸던 현금 비중은 9% 정도가 됐었죠. 그때 주식 투자가 90.9%, 현금 비율이 9.1%라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달 후에 현금 비중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일단 금액으로 보시면 주식 투자에 들어가 있는 금액은 총 2억 3,300만 원이고요. 현금은 2천만 원이 조금 넘는 그런 금액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는요, 비트코인에 투자를 약간 했거든요. 300만 원 정도를 넣었는데 다행히 약간 올라가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346만 8천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정리를 해보면요, 총 자산의 규모는 2억 5,700만 원, 2억 5,700만 원 중에서 주식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금 90.6%고요. 현금은 8.0%, 그리고 비트코인은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요, 저의 투자 그 수익률에서는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비트코인도 1% 정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미준 포트폴리오 키워드별 비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별 비중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어떠한 종목들이 어떠한 키워드에 들어갔는지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G 그리고 사물 인터넷에 들어가 있는 종목은요, 알람닷컴, 코보, 로크가 들어가 있고요. 인공지능에는 세렌스, 엔비디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인 모바일 플랫폼 분야에서는요, 총 7개의 종목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애플, 파이버, 레모네이드, 진로우, 오픈도어, 스킬즈, 그리고 그랩과 합병 예정인 AGC라는 스펙이 들어가 있고요. 클라우드 사스에는 총 6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어, 투일리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도큐사인, G스케일러, 트레이드 데스크가 있고요. 반도체 쪽에는 3종목이 있네요. ASML, 퀄컴, 테라다임, 그리고 이커머스는 5종목, 쇼피파이, 브리치타운, 애쉬, 아마존, 메르카로 리브레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 쪽은요, 총 4종목이 들어가 있네요. 니오, 니우, 테슬라, 그리고 프로테라와 합병이 예정되어 있는 ACTC라는 스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핀테크는 총 5종목이고요. C, 스퀘어,
페이팔, 쇼파이와 합병 예정인 IPOE, 코인베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메타버스 쪽에는요, 유니티, 줌, 페이스북, 로블록스가 있고요. 메드텍에는 총 6종목입니다. 텔라다, 크리스퍼, 인텔리아, 퍼시픽 바이오사이언스, 인투이티브 서지컬, 인바이테.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기업들 이번에 2개를 추가 매수했잖아요. 그래서 총 4종목이 있습니다. 차지포인트, 비욘드밋, 그리고 이브고랑 합병 예정인 CLII, 또한 이브 벅스랑 합병 예정인 TPGY가 있습니다. 팔렌티어는 빅데이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카테고리에도 들어가지 않는 종목이 4개가 있습니다. 버진 갤럭틱, 나노 디멘션, 핀터레스트, 에어비앤비, 이렇게 4종목이 어덜즈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고요. 자, 이러한 분류를 가지고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의 키워드별 비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비중이 높은 키워드는요, 지금까지는 이커머스입니다. 저번 달에도 마찬가지였죠. 이커머스는 총 16.1%의 자산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비중이 많은 것은 EV, 그리고 셀프 드라이빙입니다. 자율주행이죠. 자, 세 번째 키워드는요, 핀테크입니다. 핀테크는 11.3%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10.4%의 투자금이 들어가 있는 모바일 플랫폼입니다. 자, 다섯 번째 볼까요? 다섯 번째는 9.9%네요. 메드텍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9%를 차지하는 키워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이렇게 6가지의 키워드가 지금까지는 가장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키워드별 수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미컨덕터가 그 실적이 많이 좋아지면서 36.46%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어덜즈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플랫폼 같은 경우는 6.37%, 메타버스,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5.75%, 메드텍이 13.38%, 핀텍이 41.19%, 굉장히 좋죠. 그리고 전기차, 자율주행이 67.71%, 이커머스는 11%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렌드리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익률이 좋지 않은 모습이죠. 마이너스 6.04고요. 클라우드 사스는 17.40, 빅데이터 지금 팔란티어 하나 들어가 있죠. 마이너스 11.99, 인공지능이 플러스 33.75, 5G 사물 인터넷이 11.8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 키워드 중에서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키워드는 67.7%를 기록하는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이고요. 두 번째로 좋은 수익률은 핀테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세미컨덕터, 반도체, AI 정도가 아직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자, 다음 순서에서는요, 어떠한 종목에 어느 정도의 비중이 들어가 있는지 투자의 비중을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3월 결산인데요. 3월 말에 5개의 탑5가 차지하는 비율이 32.5%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종목 중에서 탑10이 차지하는 비율이 44.2%였죠. 이번에 보시면 4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탑5가 차지하는 비율은 32.7%, 탑10은요, 46.2%까지 약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망 그리고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율을 별도로 계산해 봤더니 29.2%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에서는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탑 20를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이 아직까지는 그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이고요. 9.9%의 투자금이 아마존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아마존을 10% 정도로 계속 유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8.7%인데요. 테슬라 역시도 한 10%까지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스퀘어 같은 경우는 6.2%, 엔비디아가 4.6%, 알파벳이 3.4%입니다. 페이스북이 3.2%, 텔라닥이 3.0%, 애플이 2.9%, 쇼피파이 2.2%,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2.0%, 클라우드 플레이어 1.7%, 차지포인트가 1.7%, 인텔리아가 지금 1.6이네요. 크리스퍼 역시 1.6입니다. 소파이와 합병을 앞두고 있는 IPOE 스펙 주식 역시 1.6, 애쉬 1.6,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1.6입니다. 퍼시픽 바이오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가 1.6, 그 다음에 퀄컴 스킬즈가 각각 1.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비중보다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종목별 수익률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고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는지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지금 적자,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주식들이 꽤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수익률이 안 좋은 바텀 10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가장 안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은요, 브릿지타운입니다. 아마도 브릿지타운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현상을 지금 겪고 계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4%라는 굉장히 안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지금 현재가가 10.45잖아요. 스펙 주식은 사실 10달러 이하로 떨어지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10달러까지는 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떨어질 때까지는 이미 떨어지는 상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수익률이 안 좋은 기업은요, ACTC입니다. 역시 스펙인데 프로테라랑 합병을 예정하고 있는 스펙이죠. 마이너스 29.7%, 스킬즈가 마이너스 27.8%고요. 차지 포인트 마이너스 17.7%, 쇼파이랑 합병 예정인 IPOE 역시 스펙인데 마이너스 14.4입니다. 오픈도어가 마이너스 11.8, 유니티 마이너스 10.5, 줌은 마이너스 9.2, 핀트레스트 마이너스 8.2. 이렇게 10종목이 아직까지는 저한테 가장 많은 눈물을 안겨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수익률 순위 탑 10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이 좋은 수익률을 저한테 안겨주고 있는지요. 자, 아직까지 1위 기업은 니오가 차지하고 있네요. 187%라는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2위 기업은 테슬라 88.8이고요. 스퀘어는 81.6%, ASML이 최근에 많이 올랐죠. 69.2%, 테라다인도 57.3%, 알람닷컴 55.3%, C가 54.4%, 코보가 49.4%, 페이팔이 46.9%, 인텔리아가 좋네요. 44%. 이렇게 10종목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좋은 수익률을 저한테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종목별 평가손익 금액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손익이 좋기 위해서는 일단 수익률이 좋아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투자 금액도 좀 많아야겠죠. 자, 이러한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탑 10 그리고 바텀 10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평가손익 순위 바텀 10 가장 안 좋은 주식 10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명예 1위는요, 스킬즈가 차지했습니다. 현재 1000달러가 넘는 마이너스 평가손익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종목은요, 브릿지타운 BTWN입니다. 마이너스 996달러고요. 차지 포인트가 지금 3위 마이너스 764, 그 다음에 프로테라, 소파이, 오픈도어, 유니티, 팔란티어, 핀트레스트, 줌 이렇게 10종목이요. 지금까지는 가장 좋지 않은 평가손익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수익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탑 10입니다. 영예의 1위는 테슬라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무래도 수익률도 굉장히 높고요. 거기에 투자 금액도 많기 때문이겠죠. 현재까지 테슬라가 저에게 안겨준 평가 손익은요, 8,675달러입니다. 2위는 스퀘어 5,829달러. 아마존이 지금 순위가 많이 상승됐죠. 최근에 수익률이 좋아지면서 3,424달러까지 평가 손익이 올라갔습니다. 4위는 엔비디아, 5위는 알파벳, 6위는 애플, 7위가 니오, 8위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9위가 페이스북, 10위가 ASML입니다. 자, 오늘의 방송 마지막 순서죠. Catch Me If You Want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주은의 향후 투자 계획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멀티플, 즉 PS 레이시오라든지 PE 레이시오가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는 경우, 혹은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비중이 좀 떨어질 경우에는요, 리밸런싱을 정기적으로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최소한 현금이 20%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성장이 둔화되는 종목은 과감하게 제외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예전에 한 5개월, 6개월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가치주 투자 그리고 성장주 투자의 차이점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성장주 투자가 가치주보다 훨씬 더 쉽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성장주 투자는 계속해서 투자하면서 성장이 둔화될 때 팔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주는 사실 성장이 지속되는 한 팔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성장이 멈추거나 조금 지체되는 모습을 보이면 과감하게 바로 제외시켜 버릴 예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조정을 기다리면서 매수를 자제하자. 이 말씀은 제가 매달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번 달에도 사실 좀 매수를 자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또 매수를 계속 하게 됐죠. 왜냐면 조정이 한 번 더 왔잖아요. 4월 초에. 5월 달에는 좀 조정이 없기를 바람하면서요. 이번에 만약에 커다란 조정이 없다면 5월 달 한 달 동안은 뭐 월급이 나와도 그렇고요.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수입 역시도 좀 차곡차곡 모아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개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많은 종목에 투자할 때는 제 보유 종목 중에 탑5 그리고 탑10에 대한 그 비중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 되겠다. 그리고 수익률도 올라갈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는 미존의 투자 방향과 전략은 끊임없이 수정되고 진화할 것이다 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요.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들 역시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에 투자하는 우리 투자자들 역시 매일매일 공부하고 리서치하면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우리의 투자 계획을 발전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외장 하드 디스크 사고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4차 산업혁명이 어떻고 디지털 혁명이 어떻고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서도 정작 저는 아직까지 시대에 뒤떨어지는 외장 하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요, 모든 파일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은 다 클라우드를 통해서 저장해야겠다라고 한번 더 다짐하게 됐습니다. 그런 김에 클라우드 관련 주식들을 추가로 매수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또 해봤고요. 자, 미존 패밀리 여러분들,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일요일인데요. 스트레스 없는 즐거운 주말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